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응용문제 30강이 마지막 수업 단원입니다. 여기에서 다룰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국외자산 양도했을 때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죠. 자, 그러면 문제 중심으로 갑니다. 97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만 분할해서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택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택이 있으면 건물과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주택의 건물 1번, 토지 몇 번 2번, 그리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3번 이렇게 양도할 때 첫 번째 주택의 건물만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 받아요. 그런데 주택 말고 건물 말고 토지만 양도, 이건 토지 양도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 건물하고 토지하고 양도하면 당연히 이게 정상적이니까 비과세. 그죠? 그래서 지금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 이 얘기는 뭐만? 토지만 양도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주택 양도가 아니다. 주택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 양도예요. 토지. 땅만 팔았으니까. 그죠? 예, 맞고. 1세대 2주택인데 2년 보유하고 요까지. 2년 보유했으면 1세대 1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멸실했어요. 멸실. 철거. 멸실했으면 그 상태에서 이제 뭐가 돼요? 나대지 상태는 주택이 아니죠. 그냥 토지예요. 이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틀렸어요. 이건 주택이 아니다. 나대지니까 이건 뭐 토지 양도예요. 토지. 주택 양도가 아니다. 비과세 못 받아요. 과세가 되겠죠. 토지니까. 그래서 틀렸고 3번 2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 양도를 했네요. 이런 경우도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걸로 본다. 맞아요. 여러분 1세대 2주택인데 2개 중에 같은 날 2개 다 팔았어요. 그럼 하나 파는 건, 먼저 파는 건 1세대 1주택이 아니지만 마지막에 양도하는 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고. 양수자에 취득한 사람의 등기지연. 여러분 주택을 여러분이 2개 가지고 있어요. 공부상의 주택 2개예요. 그런데 어저께 하나 팔았어요. 그럼 실은 하나 남았잖아 오늘. 그럼 1세대 1주택인데 어저께 팔았는데 그거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 등기 아직 안 해갔어요. 그래서 공부상의 등기부상에는 여전히 주택 2개로 되어 있지만 매매 사실이 확인이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택의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그죠? 토지 소유자는 뭐 을 이렇게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부속 토지, 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냥 땅을 소유하는 거지. 그래서 부속 토지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주택에 건물이 있고요.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갑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누가? 을이 소유하고 있다. 을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 가지고 있다 파는 사람은 토지 파는 거지 주택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입니다. 멸실한 상태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기준이에요. 양도할 때 주택에 건물이 없으면 그건 주택이 아니다. 그죠? 예. 자, 이번에는 98번. 다음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받지 않는다. 그 내용으로 틀린 거.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 2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취득할 때 당시 주택을 취득할 때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하고 보유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 2년 충족하고 양도해야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법령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에요.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을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를 하다가 나중에 5년 거주했죠. 5년 거주하고 나서 그 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줍니다. 그래서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팔아도 취득하기 위해서 5년 세대의 전원이 5년 거주했기 때문에 투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5년 거주하고 난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는 취득해서부터 양도할 때까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맞습니다. 다음, 주택 및 부수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따라 뭐가 협의 매수되거나 또는 수용이 됐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수용은 내 의사와 무관하니까. 그죠? 다만 이때 양도 또는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속된 토지도 포함합니다. 맞아요. 무슨 말이냐? 주택의 일부분만 수용이 됐다면 짜투리 남은 건 수용된 날로부터 5년 안에 개인한테 팔아도 그것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맞습니다. 다음 3번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취약 근무상 형편으로 중요한 건 세대 전원이에요.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죠. 다만 출국하는 날 현재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1주택 소유자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 거지 주택을 2개, 3개 가지고 있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출국 매매가 안 되면 먼저 뭐 하고 출국하고 그리고 나서 2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맞죠? 출국할 때 양도하고 출국해도 되고 매매가 안 되면 먼저 출국을 하고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처분해도 됩니다. 다음 4번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여러분 3번은 1년 이상 살다가 오겠다는 얘기고 4번은 해외로 이주, 이민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출국한 날로부터 매매가 안 되면 먼저 출국하고 2년 안에 양도하는 것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5번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약,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학교 폭력 이와 같은 사유로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갑니다. 타 시군으로 이사 가는 경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여기서 틀린 이유는 뭐냐? 1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1년 이상 거주예요.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두고 1년 이상 살다가 이런 사유로 타시군으로 이사 간다면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보유가 아니라 거주, 여기서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99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국내의 법령이 정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1주택이죠. 주택을 하나 소유한 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모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무슨 주택? 2주택, 이사 가기 위해서 2주택이 됐다. 그런데 조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이 지난 후에 1년이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실래요? 기존에 주택을 하나 취득합니다. 취득
근데 요 주택을 취득하고 기본이 몇 년, 1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또 하나 뭐였어요? 취득했습니다. 취득. 그래서 왜 취득했느냐? 이사 가려고.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요 조건이 충족해야 돼요. 기존 주택 사놓고 1년이 지나가기 전에 또 사면 안 돼. 기본은 지나야 돼. 1년 지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할 건 1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요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3년이죠. 3년 안에 요 주택을 여기서 뭐하라? 양도를 해라. 그러면 2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 주택 취득해 놓고 몇 년? 1년. 요거 1년 지난 다음에 요걸 취득해야 돼요. 그죠? 예, 이랬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00번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그랬어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외화 환산, 필요경비 지출한 거, 취득할 때 지출하거나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이 지출할 때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서 평가할 때는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준 환율 또는 뭐 재정 환율로 계산한다. 기준 환율은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달러가 통용되지 않는 제3국이라면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비율로 계산한 거. 그게 재정 환율이죠. 자, 일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일본 엔화와 우리나라 화폐를 바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달러와 엔화의 비율 그리고 1달러와 우리나라 원화의 비율 비교해서 그거 가지고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걸 재정환율 맞습니다. 2번 그래서 1번이 맞고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3년이 아니라 5년이죠.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요거 3년 틀렸고 미등기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다 틀렸죠. 국외자산은 보유기간 등기 여부 상관없어요. 그래서 6에서 45% 누진세율로만 적용합니다. 틀렸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외자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외자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해주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거래 가격이 있으면 실거래 가격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다. 실거래 가격이 있으면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양도하는 날 양도일 하는 국가의 시가를 반영한 가격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틀렸다. 올바른 건 1번이 됩니다. 1번. 101번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자, 국외 소재 외국에 있는 자산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를 짓는다. 맞습니다. 5년 이상인 거주자. 2번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서 국외에서 외화를 돈을 빌려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환차이가 있어. 환율 차이.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차액은 양도소득에서 뭐한다? 제외. 양도소득이 아니잖아요.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뭐하라? 제외. 포함되어 있다면 제외. 다음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해외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요.
그런데 기본공제는 해주죠. 예. 국외자산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 누진세율로만 적용한다. 맞죠? 70%, 60% 없어요. 미등기 보유기간 상관없으니까. 5번 국외자산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 해외 자산은 국외자산은 등기 여부 관계없어요. 미등기로 양도해도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한다. 해외 자산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국외자산은 미등기로 양도를 하더라도 기본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죠? 예. 자, 102번.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 양도 당시 해당 국가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요건 틀렸습니다. 그죠? 예. 뭘로 한다?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 이걸 원칙으로 한다. 틀렸고, 다음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대요. 그럴 때만 양도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4번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필요 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계산할 때는 기준 환율로 계산하든가 또는 제3국과 거래할 때는 최종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합니다. 맞죠? 다음 5번 당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외국 납부세의 공제와 또 하나는 필요 경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넣어서 양도 차익 부담을 줄여주던가 아니면 맨 뒤에 가서 과세 표준의 세율 적용해서 세금이 나오면 거기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해 주던가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2번이죠. 예. 원칙은 실거래 가격이 불분명하다.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만 시가를 반영하는 거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103번. 다음은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설명이다. 옳은 내용은 몇 개인가?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는 둔 자에 한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맞아요.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실거래 가격 확인할 수 없다.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시가. 미등기 자산에 중과세율 70% 적용한다. 요건 틀렸죠. 해외 자산은 무조건 6에서 45%를 적용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다. 틀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요. 기본공제 적용할 수 있다. 맞아요. 이때는 무엇도 돼? 국외자산은 미등기 자산도 포함. 해외 자산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으니까 포함해서 공제. 국외자산 양도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인정됩니다. 국내 자산과 똑같아요. 예. 국외자산 적용세율을 국내 자산 적용세율을 준용한다. 요건 틀렸다. 그죠? 예. 해외 자산은 무슨 기간? 보유 기간 관계없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 여부 관계없어요. 그래서 세율은 6에서 몇 프로 45%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기억 그리고 실거래 가격 적용 원칙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분할 납부도 인정이 됩니다. 4개인가요?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네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응용 문제까지 30
각각 한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 시기에는 기본 이론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 치중하면서 기출문제와 응용문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자,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여러분이 기본 정리할 때 광범위한 게 아니라 범위가 이렇게 압축이 돼서 여러분이 공부할 분량이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 우려스러운 건 전반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지엽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포괄적인 내용으로 반복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뒤에 가서 이제 나중에 시험 때 가서 예상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건강 조심하시고, 다른 과목 1, 2차 동시에 하는 분들은 1차 과목에 좀 신경 쓰시고요. 2차 과목만 하는 수험생이라면 2차는 매일 반복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면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학습 질문방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바로 해설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